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마당입니다. 네. 요즘 주부들은 시장 가기 두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유소 가는 게 겁이 나시고요. 그럼요. 그 작은 규모로 가게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손님이 한두 분밖에 안 오신대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아유, 이 참 걱정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얼마나들 마음고생이 심하실까 싶고 이게 맞- 서로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속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야 진짜 돈 좀 원 없이 써봤으면. 예.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고 예. 뭐 흔히들 뭐 얘기하기로 뭐 큰 부자는 뭐 하늘이 낸다. 음. 뭐 우리는 뭐 평생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해봤자 부자가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큰 부자까지 바라지도 네. 않고요. 그저 그냥 먹고 사는 걱정 없을 정도만. 근데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오늘 나오실 분께서 우리 좀 마음이라도 넉넉하게 네. 그리고 주머니 조금 더 알뜰하게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이런 얘기를 해주실 경영학 박사십니다. 네. KBS 해피 FM에서 예. 또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네. 계셔서 청취자 여러분과도 친근하시고 이제 시청자들과도 친근하신 분이신데요. 경영학 박사 이영권 박사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용건 박사님 뭐 개인적으로도 원하고 친분이 있고 그런데 네. 박사님 뭐 그 저 30대 후반에 그 최연소 기업의 그 임원 네, 대기업에 임원했죠. 네네 잘 나갔었어요? 아주 뭐 활발한 뭐 강의 활동 많이 네,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렵게 자라긴 했었는데 제가 경쟁력을 제거하는 것이 유일하게 사회에서 성공 출세 부자 되는 길이다는 걸 늦게 깨닫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뭐 해외 다니면서 열심히 현장에서도 뛰고 그래가지고 5대 그룹 안에서 그때 38살에 중역을 했으니까 최연소는 뭐 큰 신문에 이렇게 앞에도 나오고 잘 나갔었죠. 요즘도 잘 네, 나가시잖아요. 잘 나갑니다. 어렸을 때는 이쪽 관련 일을 하는 게 꿈이 아니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제가 6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이렇게 어머님이 그 당시엔 다 그러셨지만 아주 무지하셔서 뭐 글을 제대로 모르시고 그래서 집에 화장실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 육군사관학교 가는 거였어요. 거길 가면 무슨 돈이 안 든다니까. 학교가 예. 근데 제가 육군사관학교 가려고 원서 쓸 때 제가 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정록 색약인데 적색하고 녹색하고 막 섞여져 있으면 안 보여요. 네네네. 그러니까 의사나 이런 게 못 되죠. 제가 그걸 알고 나서 절망에 빠져가지고 아 참나 재수 되게 없는 놈이구나. 그래서 이제 학교를 며칠 안 나갔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찾아오셔서 3번이나 너 좋은 길이 있으니까 방향을 바꿔봐라. 그래서 이제 장학금을 준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이제 다시 가서 그 당시에도 뭐 반가운 마음으로는 안 갔었는데 그러면서 많이 허송세월 하다가 대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제 선배 하나가 이 녀석아 인생은 마라톤인데 지나간 거 싹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한번 멋지게 뛰어보지 그러냐. 이 얘기에 제가 아 이게 자신의 경쟁력을 기르게 되면 성공 출세 돈 버는 길이구나. 그래서 정말 영어 공부 한번 시컷 해봤네요. 매일 아침에 6시부터 밤 12시까지 18시간씩 1년 3개월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의 공채 수석으로 들어갔죠. 이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착해요. 오늘 그런 것들을 네. 바탕으로 해서 또 이제 경영학 박사로서 또 부자들을 또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범한 사람들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음. 조금 넉넉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또 연구를 하신 분이니까 네. 좀 강의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걸 네, 박사님들 편하게 하세요. 그러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뭐 성공 출세 돈 벌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아무도 손 안 드실 거야. 꽉찬 강당 같은 데서 물어보잖아요. 가끔 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 거짓말하지 않으면 인생 포기한 사람이죠. 그죠? 다 돈을 벌겠대, 부자 되겠대. 근데 왜 안 될까?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못 미치는 것 같은 거를 연구하는 것을 부자학 또는 성공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자는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연구해야 되는데 연구를 하지 않고 자꾸만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천재형이 있어요. 내가 그런 친구 만나갖고 고등학교 중학교 때 전교 1등 한 번도 못 해봐요. 카이스트 교수인데 그 친구는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만 듣고 그냥 전교 1등이에요.
야, 너 약 오르는 건 노는 시간마다 날 꼭 불러. 연고나 축구할래? 아, 이러고. 난 축구 같이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나하고 머리가 다른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근데 만에 하나예요. 나머지 9,999명은 어떻게 공부 잘합니까? 그렇습니다. 열심히 시간 정해놓고 예습, 복습 빡세나게 열심히 해야 하잖아요. 사회에서 성공하고 돈 버는 사람 보면 되게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는 정말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동물적 감각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본능적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큰 재벌 그룹의 이제 창업자였습니다. 딱 보면서 우리가 경영학 박사 뭐 10명이 만들어놓은 자료를 다 브리핑을 듣고도 나 그거 안 해. 이거 할래. 이건 이게 돈이야. 그런 사람은 만에 하나예요. 여러 사람이 그런 사람 따라했다가 다 망하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 되려면 부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갔는지를 연구하고 정확하게 하루하루를 멋지게 살아내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건 당연한데 부자 되는 방법을 모르든지 부자 되는 방법을 알더라도 실행을 안 하기 때문에 부자가 안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저는 부자는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한국 경제의 미래를 봤을 때 한국의 부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쭉 설명을 해드리면은 오늘 이 텔레비 보시고 계시는 집의 시청자분들이나 방청객분들이 아하 나 때 아니면 내 아들 때라도 이렇게 집안을 끌어가면 부자 되는 집안으로 갈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분명히 느끼시리라고 봅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제 KBS 라디오에서 이제 해피 FM에서 7시 10분부터 9시까지 계속 방송을 2시간씩 공영방송에서 경제방송 해드린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구구단을 못 외우는 사람이 자꾸만 인수분해 풀겠다고 대들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운전면허증 따라하는 놈이 도로교통법을 읽어보지 않고 하는 똥배차이나 뭐가 달라요? 부자 되고 싶으세요? 경제여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똑같은 돈을 1억씩 들였다고 생각해보세요. 5년 뒤에 갖고 오는 돈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어디다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전부 새길 쳐오는 게 달라요. 그걸 재테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테크의 커다란 환경은 바로 경제 흐름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따라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건 이런 걸 통해서 성공하는 방법을 알고 실행을 하십사 하는 건데 알고 뭐 거기는 끄떡이고 다음부터 행동은 안 하니까 우등생이 못 되는 거나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부자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도 제가 천천히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종합정리를 하시고 한국에서의 부자는 이런 거구나 나는 그럼 그쪽을 가려면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집에 계신 분한테 부탁드릴 거는 이건 혼자서 주부님들이 들으시는 것보다는 이거 다시 보기도 되죠? 됩니다. 그럼요.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예. 저녁에 부근 퇴근하시면 부근하고 자제분들하고 반드시 다시 보기로 꼭 다시 한번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길에 훨씬 더 지름길을 갈 수 있다는 확신적인 말씀을 드리니까 반드시 다시 보기로 식구들끼리 모여 앉아서 봐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자란 도대체 어느 정도가 돼야 부자냐 궁금하시죠? 미국 같은 데서는 밀리언에어, 백만장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밀리언에어, 그러니까 밀리언 달러를 가졌다는 거는 한국 돈으로 하면 10억 원을 가진 건데 요즘에는 미국에서 10억 원, 100만 달러 가진 사람이 워낙 많았지만 제가 미국에 있었던 1979년도부터 86년도 때 현금으로 100만 달러 갖고 있다.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지금도 미국서는 큰 돈이에요. 우리나라가 워낙 물가 상승이 높아서 그렇지.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제 100만 장자 갖고는 좀 성이 안 차서 대용으로 나온 말이 빌리언이에요. 즉 억만장자. 정확히 얘기하면 10억 달러인데 그걸 치면 뭐 한 1조 원 되는 거니까 그건 우리하고는 조금 좀 거리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비벌리 힐스라든가 이런 데 대저택 나오잖아요. 수천만 달러짜리. 이런 데 사는 사람은 되게 빌리언웨어들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뭐 억만장자보다는 적당한 밀리언웨어로다가 우리가 30년 시차 정도가 미국하고 있으니까 그걸 갖고 풀어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한국서 그럼 부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가지고 부자라고 그러는가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여러 자료가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는 거를 합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신지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선 자기가 사는 집을 빼고 3일 이내에 현금으로 10억을 자기 돈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은행에서 꼬우는 거 말고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이 돼 있다든지 보험금을 뭐 환급받는다든지 펀드를 환매한다든지 해서 일단 10억 원 정도를 3일 이내에 가져올 수 있는 사람 이 정도면 부자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사람이 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손범수 씨 가능할 것 같아요. 오, 진짜요? 그렇게 안 봤는데. 이금희 씨도 여기서 버는 돈이 얼마야? 아니에요. 저는 진짜 그래요? 중요 어쨌든 간에. 가장입니다. 대단히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기 사는 집 빼고
일단 현금으로 10억을 3일 이내에 가져온다. 그럼 강남에 웬만한 집값이 10억이 넘어가는데 이건 사는 집이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집에 살면서 현금이 10억이 없으면 집만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자는 아니라고 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대개들 이 동의를 하시리라고 봐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집을 빼고 10억을 3일 이내에 가져오지 않는 사람 중에 아마 거기에 해당되실지 모르겠는데 연봉으로 한 2억 정도에서 3억을 버는 사람이면은 현금을 40억에서 50억을 은행에다 넣고 이자를 받는 거와 똑같은 효과거든요. 그런 사람은 부자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봉급을 받는 게 보통 억대 연봉을 받고 싶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억대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1억에서 2억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2에서 3억을 버는 사람이 0.1% 정도 되고 5억 이상 버는 사람이 0.01%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시죠? 이제 대답을 하세요. 5억 정도 못 보세요? 네. 그거 뭐 인정합니다. 그래,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부자에 들어간다. 제 말씀은 자기가 현재 10억을 은행에 갖고 있지 않더라도 곧 부자가 될 수 있는 유동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라고 봐도 좋다 이런 얘기죠. 왜 2억에서 3억을 치는가 하면은요. 2억 정도 되면 이자가 35% 소득세가 35%가 나가니까 실제로 자기 들어오는 돈이 1억 3천. 따라서 매월 순수하게 들어온다니 1,000만 원 정도 되면 부자다운 생활들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두시게 되면 물론 전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자강이라지 제가 부자가 아닌데 부자강이라면 남의 다리 벅벅 긁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도 가능성이 있는 거냐? 늘 있다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부자학이고 성공학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럼 한국의 부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도가 한 1%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 이걸 연구해봐야 여러분이나 자제분들을 이 방향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는 방향이 제시가 될 테니까 이걸 제가 연구를 해봤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부자 중에서 100명의 부자가 있다 그러면 5명은 부모를 잘 만난 겁니다. 유산. 유산 있으세요? 유산. 참 좋은 거예요. 집에 가면 우산은 많지, 우산. 이게 우산과 유산, 이게 작대기 하나 차이인데 인생 더럽게 커요. 부모 잘 만나는 거 복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럼요. 부모 잘 만나는 거 복이죠. 그럼요. 그건 너무 엄청난 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5%의 사람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유산을 받아서 부자 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35% 그러니까 100명 중에 35명은 전문가 집단입니다. 예? 사자들 하는 게 대강 좋죠. 의사, 변호사, 무슨 계리사, 변리사, 박사, 공인중개사만 빼고. 농담이에요, 농담. 제가 공인중개사 일기인데 별로 돈 안 되더라고. 근데 어쨌든 차라리 장의사가 다 이렇게 내가 말씀드려요. 제 후배 중에 하나가 수원서 장의사를 3대째 하는데 장의사 이름도 좋아요. 낙천사. 이 친구 그냥 그 어려운 아이네 때도 맨날 나만 만나면 술 사주겠대. 뭐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랬더니 형님 저희는 불황이 없습니다. 돌아버리겠어. 자 어쨌든 사자들 하는 게 내가 좀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 안 했잖아요. 그 지나간 거 수혜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CEO 같은 대기업의 중역 이상 정도 되면 연봉을 2, 3억씩 받는 사람들이 있고 CEO가 되면 10억 이상씩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일단 그런 전문가 집단이 부자에 들어갈 확률이 35%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60%는 뭐냐? 그 사람들은 전부 자기 사업을 하거나 한 사람들입니다. 자, 조그만 김밥 장사라든지 곰탕집을 하든지 이래서 부자된 분들 많죠? 청계통에 공부상을 한다든지 의료상을 한다든지 엄청나게 부자된 분들 많습니다. 저는 각계 각층에서 부자된 사람을 만나는 저희 프로그램에 CEO와의 만남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방송을 8년째 하니까 약 한 1년에 50명씩 한 400명 가까이를 만나봤어요. 짜장면 팔아서 500억 번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계통의 경쟁력을 제고했기 때문에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린 늘 염두에 두면서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자 되는 길이다 하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옛말에 부자 3대 못 간다 이런 거 있어요. 나 이거 맞는지 궁금했다고. 제가 미국서 공부하고 이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자들 많이 만나면서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3대 간 부자가 별로 없으니까 미국이나 서양을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봤어요. 재밌게도 말이죠. 부자 3대 못 간다 어떻게 되냐면요. 100명의 부자가 자기 아이에게 돈을 물려줬는데 1대 그러니까 2대 넘어가는데 20명만 남아요. 80명이 망합니다. 자, 우리나라 재벌 보세요. 많은 사람들 주인 다 바뀌었죠.
분명히 기가 막힌 대한민국의 재벌 20위 안에 들어갔던 회사들 지금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우리가 은근히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들한테 돈을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 옛말로 한다면 고기를 잡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의 강의가 오늘 자제분들한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린 거예요. 어쨌든 20명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3대째 가는 사람을 봤더니 100명 중에 2명만 남고 98명이 망합니다.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는 거예요. 그 돈을 누가 받을 준비를 하느냐? 이게 다 우리들이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돈이 들어오니까 저같이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사람 주머니에도 돈이 차는 이유가 돈이 도니까 그렇지 돈이 도지 않고 부자가 계속 부자 된다. 뭐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분명히 돈은 돕니다. 하는 생각을 꼭 가지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때 부자가 되는 노력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엉뚱하게도 부자가 되는 노력을 너무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까 오프닝에도 잠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큰 부자는 하늘이 났습니다. 이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작은 부자는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여하히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부자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부자 되는 길을 이따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일 먼저 부자가 되려면 우선 경제 흐름을 타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구단을 못 외우는 사람이 어떻게 수학 문제를 빨리 풀겠어요. 운전면허증 따라가는 사람이 도로교통법을 읽어보지 않고는 똥배짱을 갖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운전면허증 딴 지 30년 됐는데 운전면허 시험장에 한번 조카 때문에 갔더니 28번을 필기시험을 떨어지더라고요. 28번. 우리 그런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가. 바로 인터뷰 들어가잖아. 아줌마, 이게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게 28번씩이나 떨어지셨어? 그랬더니 아줌마가, 저 공부 안 하고 와요? 이러더라고요. 이따가, 아니, 공부를 안 하고 오다니. 그랬더니, 그거 넷 중에 하나 찍다 보면 언젠가 60점 못 받았습니다. 사지선다형의 객관식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내가 아줌마 손을 꼭 잡고 얘기했어요. 아줌마, 수학엔 확률이란 말이 있어요. 그 넷 중에 하나 찍어서 나올 확률이 25점인데 28번 떨어진 중에 최고 점수 몇 점 받아봤어요? 32점이요. 이러고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야.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 전부 4, 5점, 5, 6도 되는 거야. 전반적인 경제 흐름 속에 한국의 미래를 명쾌하게 보고 자기의 경쟁력을 또는 자제분들의 경쟁력을 어디에서부터 극대화시킬 건지에 대한 거를 분명히 하게 알고 매일 그 길을 열심히 뛰는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되는 길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경제의 흐름을 늘 타는 것이 부자 되는 첫걸음이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자 되려면 경쟁력을 길러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김밥 장사하는데 똑같이 김밥 장사를 해. 한 집은 기가 막혀야지 하는데 하지만 안 돼. 왜 그런 거예요? 이 김밥 장사하는 사람은 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고의 김밥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방청객에 나오시는 분들도 유난히 잘 이렇게 스카우트해서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반응할 때 잘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뭐 박수를 칠 때 안 치고 그냥 바로 잘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다 이 말이야. 그죠? 저 을지로 입구에 제가 다니던 기업 옆에 잘리지 않게 잘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자 말이에요. 경쟁력. 제가 그 곰탕집이 굉장히 유명한 데 있어요. 내가 어느 상호는 막 밝히면 안 될 것 같아서 거기 저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70이니까 지금 80도 넘으셨는데 아침 점심 딱 두 끼만 해요. 네? 50년 됐어. 네? 줄을 서. 그때 대기업에 제가 임원이에요. 네. 거기 줄을 쫙 서. 우리 같은 사람 올 때 말이죠.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 양반이 내 뒤통수를 툭툭 치면서 대기업에 임원이야. 그래도 나 거기다 툭툭 치면서 또 왔어. 맞으면서 서 있어. 맛있으니까. 그잖아요? 맛있으니까. 명동에 칼국수, 명동에 돈가스집 유명한 데 있어요. 동네 다 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짜장면 장사에서 500억 뭐 이렇게 버신 분이 제 인터뷰를 15분 동안 하면서 이러시더라고. 이 박사님, 저는 지금까지 14살에 가출해서 지금까지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그죠? 다 진인사하고 대천명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되게 안 하면서들 부자가 왜 나는 안 되나 하고 부모님 탓하는 분들 많아요. 옛말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전화위복, 세옹지마입니다. 제가 만약에 어려운 집안에 태어나지 못했다면 공부를 그렇게 빡세나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뒤집기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더 멋있는 성공자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여튼 부자가 못 되는 이유를 간추려 보면요. 성공하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모르거나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려도 실행을 안 하시면은 그건 때려 죽여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말씀을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한국이 앞으로 잘 될 나라일 것이냐 이겁니다. 만약에 한국이 잘못되면 부자가 될 확률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적죠 당연히.
제가 빌 게이츠가 한 인터뷰를 한 걸 봤는데 좀 직구진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빌 게이츠가 저거 동갑이거든요. 나 그 사람한테 만날 때마다 열받아. 네? 저거 동갑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물어요. 당신이 만약에 한국서 태어났다고 해도 세계적인 부자가 될 확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대답 2초도 안 걸렸어요. impossible, 불가능. 왜 그러냐? 그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부자들이 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한국이 앞으로 못 사는 나라가 되는데 한국에서 부자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우리는 큰 흐름 속에, 세계 속에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걸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시하시고 경제 흐름을 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꼭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본론 중간에는 일단 세계 속의 한국은 앞으로 잘 될 나라일 것인가. 그게 바로 여러분 또는 여러분 자제분들의 15년, 20년 후에 우리를 미래를 쳐다보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걸 미래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아주 재밌는 학문이죠. 사주팔자 푸는 길. 전 세계에서 그런 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존 나이스비트, 엘빈 토플러, 폴 케네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제법 잘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엘빈 토플러 강의를 안 들었다면은 그렇게 세계를 이렇게 쭉 훑어볼 기회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를 좀 잘 들으시고 메모하실 거 잘 메모하셨다가 꼭 좀 부자 되는 길에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이 좀 빠릅니까? 네, 약간 빠르죠? 마음이 급해 죽겠어. 이거 1시간 동안 드릴 말씀은 산적해 있는데,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만, 발음이 좋잖아요? 자, 우선 한국은 앞으로 잘 될 나라일 것인가? 네, 저거로 얘기하면 2초도 안 걸려. 대단히 잘 될 나라다. 국가의 운이 기가 막힌 나라예요. 그럼요. 저는요, 지금부터 앞으로 대통령 5명은 정말 대한민국 5천년 역사 최고로 좋을 때 대통령 하시는 분들이고 그때 사시는 국민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로 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도 운이 있다는 건 믿으시죠? 어떤 사람은 운칠 기삼이라고도 그래요. 고스톱을 칠 때도 운 있는 건 아시죠? 패가 잘 들어야 돼. 패가. 아니 뒷장 잘 맞아. 기껏 먹었는데 명자 엄마 쌌어 이러면 안 되죠. 그 재수 좋은 놈은 싸놓은 걸 뒤집어서 먹는 놈이에요. 분명히 운은 있어요. 대한민국 국가의 운이라는 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변의 환경이 변하면서 대한민국을 밀어제끼는 걸 운이라고 해요. 지가 열심히 해서 하는 건 실력이지. 여보세요? 그래서 운이라는 걸 반드시 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저기 간단하게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 예. 여러분이 부자 될 내일 확률이나 합니다, 내일. 자제분이 부자 될 확률이 예. 또 세계적인 부자 될 확률이 높은 시대를 살고 있으니 자신감을 가져라.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럼 한국의 미래를 보려면 한국 내에서만 보면 안 되죠. 주변 그렇습니다. 국가들, 예. 전 세계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 경제 70%가 해외 의존돼 있거든. 이걸 해외 의존형 경제다 이렇게 얘기해서 대관소찰하셔야 돼요. 세계라는 숲을 보고 한국이라는 나무를 보고 경기도라는 이파리를 보고 뭐 부천시라는 예를 들어서 이파리를 봐야 정확하게 자기가 있는 곳이 보인다. 이걸 건방 떨면서 얘기할 때 영어로 얘기할 때 글로벌 마인드다 이렇게 되잖아요. 전 세계는 그런데 230개 나라에서 230개. 제가 230개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속으로 이놈들이 보고도 없이 나라를 이제 이렇게 많이 만들었냐? 여러분들 좀 알아요. 그죠?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제분들의 운동장이고 놀이터고 경제전쟁도 숫자예요. 제가 이따 정리해드리겠지만 이걸 아는 사람일수록 세계적인 부자가 될 확률이 높은 거죠. 자, 230개 나라는 전부 선진국 가길 원하고 아니면 강대국 가길 원하고 아니면 부자에게 그러니까 잘 살길 원해요. 실제로 간 나라의 숫자가 20나라밖에 안 돼. 이걸 선진국 그룹이다 이렇게 여기 들어가려고 우리 빡세나게 맨날 일하는 잘안 되죠. 아이고 추석 잘 됐어요. 30등 정도 와 있어요. 잘한 거예요. 그래. 전교생 230명 중에 30등을 들어오지 않거든요. 전감사. 근데 중요한 건 아이고 어디로 오셨어? 여기서 20등, 10등, 5단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려워. 왜? 이 녀석들도 가만 안 있거든. 계속 얼마? 전진해요. 그래서 앞에 간 녀석들이 아이고 그러셨구나. 아이고. 영어로 다 건방 떨면서 얘기할 때 벤치마킹이다. 그래요. 그 영어고 친근한 한국 일본 말도 있잖아. 아이고 아이고 오늘 한국말에서 한국말 하셨네요. 훔쳐보기 잘하셔야 돼. 그래서 저 선진국 대표님 잘 사는 사람, 만나셨어요? 성공한 사람을 늘 훔쳐보면서 저 만나니까 좀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신뢰가 성공하는 가죠. 확률이 높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아이고 20개 나라를 볼까요? 잘하셨네. 이 나라는 반드시 그 나라 안에 2개가 다 있는데 내일 그 중에 시간 되면 하나라도 있어야 내일 어디 시간 가는 되세요? 거야. 여기가 뭐냐 이거 지하자원. 땅속에 묻힌 게 많은 나라에 태어나는 건 무조건 그래요. 복입니다. 아이고 네. 축하합니다. 10개 나라 중에 12개 나라가 예, 전 1000만 원 세계에 지하자원이 하셨다면서요? 많아서 왔어요.
그중에 하나가 아유, 쿠웨이트 잘 같은 거예요. 잘하셨네. 예. 제가 저 역마살이 예. 굉장히 많은 사나이인데 그 전 세계 목사님 230개국을 저 다녔어요. 뭐야 근데 쿠웨이트 같은 데 가면 뚜껑 저기 열렸다 설명 닫혀. 들으셨죠, 왜냐? 목사님한테. 예, 그 한국 땅에 25분의 1이요. 이제 앞으로 그 땅에 90%는 전부 그렇게 해서 사막이에요. 우리 저그 19세기 말때 전부 낙타 타고 다니던 무식한 놈들이. 20세기 그 사막에서 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석유, 그렇지. 예. 이 수준 높네. 좀 바꿔보세요, 우리 그냥 저 석유 목사님. 예. 석유가 나온 거예요. 예, 이건 대단히 복이죠. 아이고, 예. 아이고, 지하철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웬만한 대한민국 국민이 내일 찾아가지고 나갈게요. 벌써 일어나서 대답해. 그래요. 다 알아. 그죠? 이 지나가던 분한테 뭐가 없지 아주머니? 그럼 10명 중에 8명, 9명이 뭐가 없지? 이래고 앉아있어. 그래서 30등이에요. 아시겠어요? 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다 이 말이야. 자, 지하자원이 많은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하자원이 없다고 그래서 선진국 강대국 잘 사는 나라를 못 가면 무슨 재미로 사냐 말이야. 하나가 딱 돼 있어요. B. 인적 자원. 여러분과 여러분 자제분 같은 사람들의 경쟁력을 쫙 올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있느냐고 8개나 있어요. 일본,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랜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뭐 이런. 그중에 제일 조그만 놈 하나 내려 싱가포르. 거기 가면 또 뚜껑 열려. 서울보다 조금 커.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딱 420만이에요. 지하정 하나도 없어. 근데 1인당 국민소득이 대한민국의 1.7배예요. 어떻게 설명하실지요? 있어요? 420만 국민의 실력을, 경쟁력을 하늘이 치솟걸 만든 국가의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리관유, 이광현 수상이라는 사람이. 국가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기업은 CEO를 잘 만나고, 가정은 아버님, 어머님이 세상의 흐름을 어떻게 쳐다보시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자제분도 성공 추세에 돈 버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에도 리더십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축구 대표 선수 한 23녀석도 어떤 사람이 감독으로 왔느냐에 따라서 월드컵 성적이 달라지나. 히딩크 4강 가고 홈프레레 중간에 코 풀고 도망가. 우리 리더십이라는 얘기는 사람이 중요하다. 근데 이걸 나라 얘기를 하지 말고 개인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진국 강대국 잘 사는 나라 가기를 원하는 개인은 뭐예요? 성공, 출세, 돈. 똑같은 거예요. 성공, 출세, 돈을 벌려면 여러분 집에 부자 되려면 둘 중에 하나가 있든지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고요. 지하자원에 해당되는 게 집으로 가면 뭐예요? 투자로? 유산. 그럼 유산. 유산. 아까 했잖아요. 유산. 별로 반응이 없잖아요. 그럼 받아본 게 없어서 그래요. 유산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유산이 없다고 그래서 부자가 못 되고 성공 추세 못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가 딱 있어. 바로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자제분들의 경쟁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맞죠? 그게 바로 국가를 치면 똑같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너무 없어. 너무너무 없어요. 너무 없는 걸 한 2, 3분 동안만 얼른 말씀드릴게요. 입국에 서는 중에 국산 원료로 만들어진 옷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지하자원 갖고 만든 거지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입국에 서는 중에 국산 원료로 만들어진 옷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 눈에는 아무도 없어요. 셋 중에 하나 입으셨어? 면 양말부터 면 레이스부터 면, 폴리에스터 계통의 합성섬유 아니면 모직물 섞인 양모. 맞죠? 예. 혹시 안에다 한산 모시저고리를 뭐 이렇게 입고 오신 분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면 양말서부터 면 레이스부터 누가 만듭니까? 그러잖아요. 졸든 사람 바로 일어나서 대답해. 쌍방울이요. 이렇게. 양고기 거기서 만들어. 원료가 뭐야, 원료가. 이게 전부 면하라고 100% 수입이요? 폴리에스터 계통의 합성섬유의 원료는 뭐야? 석유예요. 뱀이 한 방울도 안 나요.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제일 속상한 건 230개 나라 중에 104나라에서 석유가 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일본도 지가 쓰는 석유의 2.3%가 지 땅에서 나요. 어떻게 독도가 지네 땅이야? 주민세는 우리가 내는데. 근데 사우당간 그 녀석들도 석유가 나. 우린 없어. 그렇게 없는 나라다는 걸 알면 우린 사람에 집중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정확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먹는 거 볼까요? 75%의 주고기 수입이에요. 하루에 600만 그릇의 짜장면이 팔려요. 짬뽕이 팔리고 라면이 팔리고 애들 돈 좀 피자 먹고 햄버거 먹고 전부 밀가루예요. 밀가루 원료는 100% 수입이에요. 밀이에요. 우리나라 먹거리의 28%가 밀이에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9천만 마리의 소돼지다. 얘네들은 옛날처럼 꼴배다 먹이 염을 먹이. 뭐예요? 사료. 그렇지. 사료의 원료가 혹시 뭔지 아세요? 옥으로 시작하는데. 옥수수. 어우. 수제자로 명하노라. 수제자로 명해야 되고. 옥수수. 옥수수는 어디서 납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졸든 사람 바로 일어나서 대답해. 강원도요. 99%의 옥수수가 수입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먹거리에 주곡, 곡식의 75%가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쥐뿔도 없는 나라다. 이 생각을 하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보물단지들처럼 보이느냐 하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건물 안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철근이야. 철근의 원료는 철광석이야. 철광석은 99.997% 수입이야. 알루미늄 사실 100% 수입이야. 스테인레스 스틸, 스텐마이 100% 수입이야. 그래서 마룻바닥이니 뭐니 전부 나무로 깔잖아. 이게 무슨 설악산성 거야, 대둔산성 거야, 남산성 거 이거. 99%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남미, 가나, 브라질, 아프리카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 경제 70%가 해외 의존형이라
세계 흐름을 모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절대로 안 보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가 안 보이니까 큰 인물 만드는데 상당히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 그래서 세계 속에 한국이 잘 된다 하는 것을 보여드려야 여러분이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야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우리 아이한테 이런 걸 한번 연구해보라고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거니까 제가 세계 지도를 간단하게 그리고 설명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국가유운이 2개가 기가 막힌 게 오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국하고 남미예요. 우리의 사랑스러운 조국 한반도 그릴 때는 정신 바짝 차려. 잘못하면 커져. 다 그렸어. 이것도 무슨 이게 남북이 갈라져서 서울서 부산까지 420km요. 신의주에서 제주도에 1100km야. 70%가 산인데 산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 사랑스러운 조국의 꼬라지. 별명은 잘 붙였어. 금수강산이라고.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전 세계에 나가면 이제 수백 군데 있어. 나의 사랑스러운 조국이지만 내가 미국서 갖고 있던 거 다 버리고 들어왔지만 분명히 아닌 건 아닌 거야. 난 가끔 금강산 갔다 와서 좋다는 친구를 있으면 손 꼭 붙잡고 얘기해. 이놈아 금강산이 그렇게 좋으면 이 자식아 미국의 그랜드 캐년 보여주면 바로 119 불러야 돼. 이게 우리의 사랑스러운 조국이 여기가 아닌 게 천만다행이요.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밖에 뭐 대강 그릴게요. 뭐 좁으니까 이렇게 해서 쫙 해서 이렇게 아프리카로 해서 영국 여기 일본 주민세나 내라 임마. 응?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아, 필리핀, 괌, 사이판, 하와이, 스리랑카, 마다카라카스,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세계 속에 한국을 보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왜? 이게 여러분과 여러분 자제분들의 운동적인 놀이터, 경제, 전쟁터고 삼성전자가 됐든 대한민국 현대중공업이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는 건 여기가 있어서 가능한 거다 이 말이에요. 맞죠? 네. 근데 우선 전 세계에서 누가 제일 센지는 잠깐 봐야 되거든.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이 녀석이 미국. 네? 전 세계 경제 워낙 세게 짓고 있어서 강대국이라는 이름 앞에 이 친구만 한 자 더 붙여. 저지 초, 옳지. 이건 초코치장의 초자가 아니에요. 완전히 전 세계를 꽉 웅겨. 전 세계 경제 30%를 직간접적으로 미국이 영향을 주니까. 근데 그거는 진짜 과거고 앞으로는 중국이 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얘기도 할 겁니다. 아, 네. 근데 초강대국인 미국이 현재로서는 전 세계를 꽉 쥐고 있어요. A+B 지하자원과 인적자원이 완벽한 만점이라고 해요. 전 세계 굴러다니는 자동차 4대 중에 한 대가 미국에 있어요.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구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부자인지 그냥 제가 장난스럽게 얘기할게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부자인데 얼마나 부자인지를 감이 없으니까. 이 친구가 갖고 있는 돈을 한국에 갖고 들어오면은 예? 대한민국의 9개 재벌 그룹을 순서대로 다 사고 밤새도록 나머지 돈 세다 피곤해서 잡는다. 아직도 남았네. 그렇게 부자예요. 이 친구들이 지하자원 만점, 인적자원 만점으로 전 세계를 꽉 쥐고 있어요. 뭐 지하자원 중에 그냥 아주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하면 식량 같은 게 먹는 거. 전 세계 먹거리의 거의 5분의 1을 미국이 돼요.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여기가 산맥과 산맥 사이에 한반도에 9배 반짜리 평야가 있어요.